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을 과감히 CX장을 떠나시는 앞으로의 3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대다수의 코인들이 고점 대비 50%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도 희망 회로를 굴리시면서 뭐 그것도 개인의 판단이겠죠. 개인의 판단인데 그건 제가 역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좀 가져오는 논리나 근거들을 가져오시는 게 뭐냐면 그 지금 CEX 불장이 온 적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또 끄집어서 가져오는 게 2017년이랑 2021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보여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개인들의 생각이니까. 근데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딱 들어가서 보면 프로 리플러 이런 유튜브를 이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딱 봐도 그냥 딱 그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딱 들어가 보면은 무조건 리플 좋은 얘기만 한 10개, 20개 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보지 않았어도. 그렇죠. 그냥 무조건 좋다, 좋다, 좋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상들의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객관적인 이제 본인들의 판단 기준들이 흐려지는 겁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뭐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임상 실험하고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똑같이 그냥 코인 시장이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걸 사실 뭐 한 리플 코인 채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얘기를 하기도 힘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다가 뜬금없이 리플 코인 이제 에스크로 물량 풀어가지고 벌금들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조차도 꺼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지가 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이게 과연 좀 올바른 그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X 부장이 2017년이랑 2021년이랑 다른 이유. 저는 좀 이제 또 어떤 분은 뭐 에임리치다 그 채널이랑 저를 좀 비교를 하시는데 그 어쨌든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상승장 때도 계속 빅쇼트를 봐서 좀 유명해진 채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부터 좀 유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불장 오기 전에 두 가지 테마로 계속해서 밀고 갔어요. 쇼츠를 하다가 좀 멈췄는데 리플 코인은 언젠가 폭락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억 가기 전이고 1억 가기 전에 쇼츠도 다 1억 가기 전이에요. 비교적 좀 빨리 도달을 했을 뿐이지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반감기가 되기 전에 1억을 갈 수가 있다라고 비트코인 1억과 리플코인 폭락 이 두 가지 관점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관점들을 시즌이 끝났다라고 전환을 하는 거는 일단은 1억을 도달을 했고 인위적인 상황들이 겹쳐서 오니까 특히나 반감기가 되기 전에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하고 2021년을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이제 최근에 홍콩 ETF 승인 때도 어떻게 보면 페이크를 준 거예요. 승인 돼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는데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면 중국 머니들, 차이나 머니들을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차이나 머니는 상승할 때도 정말 화끈하게 상승을 하고요. 이 월가손을 타서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을 지금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 미국 쪽 이제 세력들이 그 시장을 관리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자면 그쪽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정말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변동하는 것들에도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3, 4억 이상 갔을 때 언젠가는 가겠죠. 그때 시장에서 매매하는 그런 난이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예상이 되거든요.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그나마. 근데 언젠가는 또 이제 미국 손을 타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하나의 디지털 금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겠죠.
근데 반대로 차이나머니에서 좋은 게 뭐냐면 이들은 화끈해요. 차이나머니는 정말 상승할 때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소의 아래 구간에 청산되는 물량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던져가지고 청산시켜주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것들 상관없이 화끈하게 그냥 밀어붙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성격들이 좀 급한 게 한국이랑 좀 유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하락할 때도 보면 하락할 때도 정말 화끈하게 하락을 한단 말이죠. 상승할 때도 화끈한데 하락할 때도 일정한 패턴처럼 쉬었다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손을 타면요. 한순간에 그냥 하락하는 것도 순식간에 하락을 합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왜 나올 수가 있냐면 이미 비트코인 시장이 2017년에 처음으로 알려졌거든요. 코인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300만 원까지 올랐던 2017년 5월달 제가 그때 유입이 됐으니까 이더리움도 거의 그때 한 50만 원인가 60만 원? 만 원짜리가 60만 원 되고 그랬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알려졌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비트코인의 전체 보유량의 50% 이상을 중국계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시작이 지금은 그거 기사들을 찾기가 힘들 거거든요. 논문이나 이런 것들 찾기가 힘들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 그런 것들이 그때는 워낙 또 이제 온체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분석들이 좀 이제 많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 시작들을 중국계 부호들이나 그 검은 돈들의 시작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꿨다라는 시작에서 처음으로 왔어요.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자리 잡은 중국계 부호들이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샀던 사람들이거든요. 흔히들 알려져 있는 이제 거래소 사장들부터 시작을 해서 CEO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중국계 관련된 뭐 지금의 채굴 업체나 뭐 비트코인 캐시의 원조 이제 CEO였던 우지안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호들이 중국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시작이 지금 물량도 어떻게 보면 대놓고 공개들이 안 됐을 텐데 전체 보유 발행량의 50% 이상을 중국계 사람들이 보유를 하고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 그게 거짓된 지표들이 아닐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물론 그 중간중간에 팔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계속해서 장기간 10년이 넘게 홀드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이랑 그때랑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부터는 중국 쪽이 먼저 개방을 했어요. NFT 거래소도 뭐 만들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이전에는 완전히 규제를 했단 말이죠. 중국 쪽에서. 근데 완전히 개방을 해버리고 작년부터 수용을 했습니다. 홍콩 ETF 뭐 빌드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규제 같은 것도 많이 없애고 위안화로 살 수 있는 그런 창구들도 많이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달랐던 게 뭐냐면 먼저 선점을 해야 됐던 현물 ETF를 미국 쪽에서 먼저 승인을 해버렸죠. 올해 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뒤늦게 중국계 세력들이 지금 홍콩 ETF가 승인이 됐는데 뒤늦게 본인들이 그러면 미리 현물 ETF 때 승인됐던 미국계 기관들의 자금들을 차익 실현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러면 뒤늦게 승인이 돼가지고 유입이 된 시점에서 본인들이 설거지를 해줘야 돼요. 설거지를. 지금 당장에 가는 사이클이라면 모르겠지만 쉬었다 간다면 본인들이 자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설거지요? 미국계 세력들, 미국 기관들이 샀던 물량들을 중국에서 미쳤다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승인되는 시점부터가 정말 잘못됐고 이 순서 자체가 작년부터는 SEC에서 계속 공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수용했는데 현물 ETF가 미국이 먼저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승인된 중국계 기관들이 과연 중국계 자본가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전부터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놓고 보여지는 현물 ETF를 통해서 자금들을 굳이 과연 미국 기관들이 샀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설거지를 해주고 지탱을 해주는 받쳐주는 거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이 미국계 기관들이 샀던 물량들 이것들 총합해서 보시면 거의 50만 개가 넘는데
이것들을 본인들이 지탱해주고 자본들을 써가지고 끌어서 올려준다? 언제든지 미국계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700 보이시죠? 마이너스 700이 뭐냐면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현금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 기관들 자금이 빠져버리면 이 700개 비트코인만큼을 코인베이스에 입금을 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현물 ETF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기관들이 유입된 자금들은 자연스럽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언제든지 50만 개 물량 중에서 예를 들어 10%의 물량이라도 조 단위가 넘잖아요. 그 물량들이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중국 기관들 세력들이 자금들을 유입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물량들을 설거지를 해준다? 그런 방법보다도 분명히 중국계 만약에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는 시점에 뭐 1, 2조 가까이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던져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던져가지고 그냥 가격들을 덤핑을 시켜가지고 자산 시장을 리셋을 시키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중국의 덤핑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나왔던. 지금까지는. 그러면 기관들이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현물 ETF 사는데 그게 덤핑이 되나요? 아니 기관들도 물려요. 기관들도. 뭐 극단적인 예시로 지금 마이클 셀러가 회복들이 많이 됐는데 아니면 또 이제 그 나라 있죠. 어디죠? 그 엘살바도르 맞나요? 엘살바도르는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마이클 세일러는 평단이 이쯤 됐습니다. 근데도 고점 대비 해가지고 50% 60%가 빠졌어요. 근데 이들의 차이가 뭐냐면 뭐 레버리지를 쓰기는 했어요. 마이클 세일러는 청산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팔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50% 70% 80%를 찍었는데도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유사한 상황들이 더 빠르게 올 수가 있어요. 22년도에는 유동성이 많았고 신규 자금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천천히 그냥 피를 말려가면서 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빠르게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것도 그냥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 살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 사면 뭐 하겠습니까? 반등을 바로 안 해줄 건데 장을 완전히 끝낼 건데 끝내가지고 완전히 그레이트 리셋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할 건데 사가지고 뭐 데드캣 반등 먹으려고 단타식으로 진입하는 건 괜찮겠으나 과연 이게 존버 했을 때 기회비용을 생각을 했을 때 5개월 6개월 이상들을 버티는 게 과연 이게 현명한 대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번도 안 보여줬으니까 지금까지는 상승했을 때 이거를 좀 간과를 하시는 게 올라갔을 때 주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매끄럽게 올라간 적이 있으면 매끄럽게 내려가는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기관들 탈출 러시가 나올 때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꺾일 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주말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금요일 날 오늘 당장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 CME 갭도 있으니까 갭이 있어가지고 그냥 4월달 한 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뭐 회복하면야 다행인 건데 회복하기 전에 알트코인들이 과연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 비트코인만 견고하게 회복을 하더라도 알트코인이 과연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 비트코인도 회복할지도 좀 미지수인데요. 4월달, 5월달에 당장에. 자 그러면 알트 불장이 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전 궁금해요. 어차피 기관들이 알트코인들 사가지고 그렇게 매수하기도 바빠요. 뭐 알트코인 그런 것들은 신생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 많이들 참여들 하죠. 신규 마켓이었으니까. 그러면 기관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도 5% 미만으로 잡고 있는데 먹을거리도 관리할 것들 많잖아요. 크루드 오일도 있고 해외 선물 상품들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굳이 기관들이 크립토 시장에 몰빵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직은.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잡한 좀 변동성이 나왔던 코인들의 배후는 중국계 세력들의 가능성이 거의 큽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왜냐면 한국 쪽에도 중국계 세력들이 많이들 들어왔으니까.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럼 그들이 의지가 있냐? 의지가 없어요. 굳이 왜 그래야 되죠? 신규 유입들이 많아지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과거 사이클이랑 똑같이 지금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상황과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아니, 전에 반감기 때는 반감기 이후에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감기가 되기 전에도 어떻게 보면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 돼요. 이 논리면. 근데 반감기가 되기 전에 올랐잖아요. 이것 또한 새로운 학습 패턴인 거예요. 원래 이쯤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반감기 끝나고 지금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죠. 그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선반영이라고 얘기들 하는 거고. 자, 그럼 2017년하고 21년하고 다른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에는 그냥 신규 마켓입니다. 신규. 그러니까 고점이 없어요. 고점이 없다는 건 물려있는 시체도 없고 고점 갱신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신규 마켓이니까. 첫 번째. 이때는 뭐 유동성이 21년도보다는 적더라도 신규 가입자가 업비트 기준 100만 명밖에 안 됐는데도 고점 형성이 쉬웠던 게 신규 마켓이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새롭게 고점들을 도달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김치 프리미엄이 꼈죠. 중국계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때 당시 뭐 차익 거래한다고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21년은 뭐냐면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저금리 시대였고 자산 시장이 한 번은 리셋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빔 때. 그리고 유동성 버블의 장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으면서 대출도 많이 나와서 신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때부터 눈을 떴던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존땡 이 사람, 비트코인은 모르겠는데 신규 자산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동성 버블장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명품 가격도 올라가고 레고 세트도 오르고 샴페인 가격도 올라가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뭘 사도 올랐던 시대였어요.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코인시장, 거기다가 이제 도지코인부터 해가지고 밈 주식이 이때 올랐잖아요. 많이. 게임스타.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 저금리에다가 대출도 잘 나오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신규 자금들도 계속해서 들어오던 엄청나게 좋았던 시장이었던 겁니다. 2021년은. 자, 그러면 다 지워볼게요. 2017년과 2021년 신규 마켓, 유동성 버블, 저금리 시대. 그러면 2024년은 지금은 어떻죠? 21년도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유가가 높습니다. 전기세도 올랐습니다. 생활비 부분들이 내야 될, 지출해야 될 돈들이 많아졌습니다. 금리까지 높아졌습니다. 대출도 규제가 돼가지고 많이 안 나옵니다. 유동성은 더 줄어듭니다. 21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시장 가격은 올렸다? 누가 올렸을까요? 기관들, 세력들의 자금이 90%가 들어갔을 겁니다. 빠지는 것도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물에서 매수한 자금들보다 선물의 미체결 약정 물량들이 그거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선물 주도로 올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선물 주도로. 근데 꺾였잖아요 지금. 미체결이 엄청나게 꺾였어요. 3조가 꺾였습니다. 미체결 약정 물량이 오르면서 역대급으로 찍었던 건데, 그러니까 현물 매수 자금보다 선물을 통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올렸던 거예요. 이전에 미체결 약정을 넘고서 신고점을 갱신을 했으니까. 근데 미체결이 꺾였습니다. 이 물량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롱 포지션을 정리를 했다라는 표현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을 했을 때. 그러면 숏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이제 숏 차례가 더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의 자질구레한 그 반등들은 가짜다. 이미 시즌은 끝났다.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자금들을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올린 건 현물 매수보다도 선물 매수가 가장 컸다. 물론 현물 매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게 미국 현물 ETF 승인발이었는데 이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 이들이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차피 기관들이 매도를 할 거면 공매도랑 풋옵션 모아가지고 매도해야겠죠. 그냥 던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는데 베팅한다 그런 건 물량들을 모아가지고 던지기 위해서 지금 가격들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최악인 게 1억 원 구간, 원화로 따졌을 때 1억 원이고 해외로 따지면 뭐 7만 달러 구간인데 거기에다가 세력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모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들이 20% 먹으려고 공매도를 모았을까요? 최소 50%입니다. 최소. 최소 50% 먹으려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때는 매수할 버튼도 못 누를 거예요. 모든 자산 시장이 폭락하는 시점에서 감히 그걸 매수를 할 수가 있다? 먹을 용기가 있는 거죠. 근데 V자 반등이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마케팅들을 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 2억 3억이 오래 갈 것이다. 뭐 이제 10억 갈 것이다. 이런 식의 한 번에 뒤집힐 겁니다. 1억까지는 괜찮았죠. 1억까지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이. 2017년하고 21년하고 지금이 다른 이유. 가장 크게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계 차이나머니는 오히려 더 화끈해요. 화끈합니다. 이들이 지금 매수해가지고 물량들을 떠받쳐준다? 그것보다는 던지는 쪽에 포지션이 더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낸스, OKX 지금 미체결 약정 물량, 청산 물량이 가장 큰 거래소들이죠. 24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바이비트까지 포함을 할게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후오비 이 거래소들 다 누가 주인이죠? 중국계 사람들이 다 주인입니다. 시장을 어쨌든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니까 하락할 때도 당연히 포지션들을 던지는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누구 좋으라고 더 올려주겠습니까? ETF 승인된다고 해가지고. 승인된다고 해가지고 10조 원, 100조 원 들어온다는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단계니까 이건 페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들어오기는 하겠는데 물리겠죠. 물리거나 그때까지 또 이제 희망 고문하듯이 연장을 해주다가 또다시 또 다른 변수 상황들이 나타나겠죠. 마운트곡스 물량이라든지 실크로드 물량이라든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이나머니들 홍콩 ETF가 승인됐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보다 민코인입니다. 민코인 시장이. 그들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스테이킹도 많이 하고 오히려 주목받을 시장이 거래소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규제도 많이들 하고 이미 미국계 세력들이 많이들 올렸으니까 이들이 눈여겨보는 시장이 바로 2차적인 민코인 시장이에요. 특히나 한국인들에게는 더더욱 기회들을 안 줄 겁니다. 페페랑 플로키가 아직까지도 업비트에 상장 안 된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디널스 BRC20 생태계도 아직까지 코인베이스 상장 안 됐잖아요. 현물에. 페페코인도 중국계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들 많죠.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사실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황들이 아니란 말이죠. 굳이 이미 물량들 사가지고 뉴스나 이런 것들 봐가지고 물량들 많이들 샀을 텐데 이거를 굳이 또 중국계 세력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써가지고 올려준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서 오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래야 되죠? 세력들이? 왜? 도대체 왜? 왜를 한번 던져보세요. 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신규 유입들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좀 이제 완화가 돼가지고 인플레이션 잡히고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회복들이 됐나요? 개인회생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1차적인 22년도 불장 때 그대로 맞아가지고 다시 2차적인 자금들을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됐나요? 물가도 올라가고 전기세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금리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코인 시장이 투명하게 더더욱 이제 좀
대놓고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보면 스캠을 떠나서 폰지의 구조가 코인 시장이 더더욱 이제 투명하게 보여집니다. 신규 유입들이 없으면 일정량의 이제 메인 프로젝트들도 생태계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격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조절하려고 그런 것들 많이 추가하잖아요. 스테이킹이나 포스 방식이나 아니면 포스 방식으로 좀 이제 바꿔버리면 기존에 홀드를 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많이들 늘려주는 거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일정량의 그런 트랜잭션 가스비라는 걸 통해서 좀 발행량은 무한이었지만 일정량의 소각이 되는 그런 효과들도 만들어내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신규 유입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 폭탄 같은 신규 유입이 리플은 완전 폭탄이죠.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신규 유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에스크로 물량들 덤핑하는 그것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반등들을 좀 기대를 하실 거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이코인이 1,300원 정도는 반등한다. 그러면 이거 더 가겠죠. 이러면 진짜 미친 그냥 세기 말에 상승 분위기를 만들 거고, 최소한의 월드코인 업비트 상장해가지고 월드코인 만원 1, 2만원 정도 간다? 그리고 앱토스가 만약에 2만원까지 회복을 한다? 그러면 기대를 해본 말도 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95%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즌 1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계 세력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민코인이겠죠.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더리움 기반들. 굳이 왜 시체들 많은 코인들을 올려야 되죠? 민코인 얼마나 좋습니까? 덱스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서 시체도 없겠죠. 고점 대비 형성했던 이런 시체들 많은 코인들을 왜 올려주냐고요. 이런 것들을 왜 올려줘?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올려준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이런 것들 왜 올려줘요? 현물로도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매도할 버튼만 누를 생각들만 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거 대비해가지고 공매도라는 좋은 옵션이 있잖아요. 던지면서도 돈을 버는 구조가 있는데 세력들이 굳이 왜 올려줍니까? 이렇게 좀 이제 시체들이 많은 코인들을. 그러면 시체들이 비교적 적을 수 있는 게 신생 코인인데, 신생 코인에 가장 연결이 되는 게 민코인이죠. 민코인들, 신생으로 민코인들, 특히나 중국계 이미 준비들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CX장이 완전히 끝나야지, 얘네들 끝나야지 여기 물린 사람들이 눈길들을 돌립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거예요. 21년도에는 선물로 눈길 돌렸는데 이번에는 아마 덱스로 돌리지 않을까. 특히나 이더리움 기반들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 또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올려드렸던 MEW 있죠. 중국계 고양이로 추정되는 솔라나 고양이에요. 얘는 MEW는 솔라나 고양이가 일단 바이비트에 상장이 됩니다.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바이비트의 최초의 고양이라는 겁니다. 아직 바이낸스에는 최초의 고양이가 없어요. 원래는 웬이 될 후보군이었는데 처음에 솔라나 기반이니까. 어쨌든 솔라나 기반의 강아지들을 바이낸스는 상장을 했어요. 어떤 거랬죠? 굳이 따지면은 와이프 코인이랑 미로 코인을 상장을 했죠. 미로는 선물 상장에서 멈춰서. 굳이 따지면 바이비트에서 시작이 됐던 애가, 굳이 따지면 MEW가 만약에 선물 상장까지 한다? 바이비트에서? 그러면 바이낸스까지도 기대를 해볼 만해요. 그리고 고양이 민코인이라는 거 최초로 알릴 수 있는, 그 최초로 알리는 건 솔라나 기반으로 알릴 겁니다. 솔라나가 죽을 거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굳이 따지면은 MEW는 솔라나 기반에서 고양이 코인을 알리는 대장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대장까지 가게 되면 현물 상장까지도 가겠죠. MEW가 뒤에는 아서에이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불투명한 게 뭐냐면, 아서에이지가 밀고 있는 이더나도 가격들이 좀 이제 많이들 회복들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더나 상황을 보면은 100%라는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바이비트 선물 상장을 한다면 기대를 해볼만 하겠죠. 바이낸스 상장까지. 그러면 이제 고양이를 하나만 가져올 건 아닐 거고 솔라나 기반에서 두 개까지는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되어야지 고양이 민코인 시대를 알릴 거니까. 다음은 이더리움 고양이니까. 그러면 굳이 따지면은 선물 상장까지는 웬까지는 가져올 수도 있다. MEW와 솔라나 기반 두 개잖아요. MEW는 대장급으로 가고 웬은 부대장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 가정은요. 바이비트 선물 상장하면은 현물까지도 상장을 할 수가 있다. 바이낸스에 지금 상장하는 거 현물 상장을 하는 겁니다. 현물 상장으로는 아직까지 확신하긴 이른데 그래도 뭐 좋은 소식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머니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체들이 적은 코인들만 관심들을 가질 거면서 민코인 테마를 더 크게 관심들을 가질 겁니다. 시체들이 적고 새로운 신생 코인이면서 새로운 이제 메타니까 아마 민코인들이 CEX가 죽어야지만 더 주목을 받을 겁니다. 국내 거래소도 상장들 안 하잖아요. 솔라나 기반들 봉크 코인이나 이런 것들 코인어 그 업비트랑 비썸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굳이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미 업비트랑 비썸은 거의 재벌급으로 완전 그 세력들 그 이상의 수준이 됐거든요. 굳이 급하게 리스크 감소하면서 여러 민코인들 상장을 시켜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따라가야겠죠. 특히나 MEW가 만약에 중국 고양이를 알릴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이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면 이 유통 공급량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88888에 8이라는 숫자에 뭔가 많은 심볼들을 넣어둔 것이다 라고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아지는 물러나고 고양이의 시대가 오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올해는 고양이 시대가 올 것이다. CEX장이 죽어야지만 불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들이 먼저 이더리움 메인장이 되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박자들이 계속 맞춰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CEX장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들을 매집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매집하는 구간 때 덱스 이더리움 분량들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올릴까요? BTC만큼 올릴까요? 아니죠. 비트코인도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 NFT들, 비트코인 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마켓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가지고서 가만히 두고서 뭐 스테이킹 뭐 거래소에다가 하고서 대출 플랫폼에다가 하고서 그런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이더리움 생태계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BTC 마켓을 만들고 있어요. BTC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NFT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그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로 버블을 만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분들을 뺏어갈 수가 있으니까. 뺏어가는 게 한 달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CEX장이 죽으면 덱스장이 불장이 나온다는 게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오랫동안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때 어떻게 온다? 덱스장이 더 활발해지겠죠. 이더리움 NFT, 이더리움 덱스, 비트코인 NFT 이런 식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NFT, 이더리움 NFT, 이더리움 덱스 이런 장들에서 거래를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지고 와야 된다. 자발적으로들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미 세력들이 올려놓은 그런 불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NFT나 민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스왑을 하거나 거래를 하겠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받쳐주는 겁니다. 세력들한테. 근데 물론 버블이 엄청나게 크게 가야지만 들어오겠죠. 근데 끝은 결국에는 버블이 꺼질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하이머미스키 모델처럼. 근데 아직은 CEX장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그런 상황들이 더 크게 올 겁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더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지금 시나리오대로 틀린 거 있나요?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댓글들도 아니 뭐 바카라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1, 2% 올랐다고 아니 이미 알트들 개작살 이런 표현 완전 작살났는데 뭘 보고서 지금 반등들이 왔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어디서 온 거죠? 아니 어느 나라에서 거주를 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 거래소
뭐 잘못 거래소 잘못 보고 계신가? 뭐 반등이 무슨 반등이 와요? 무슨 다 죽었는데 다 하락해가지고 회복도 못 하고 있는데 제발 그런 걸로 좀 이제 선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댓글들 달아주시면 저는 그런 것들 뭐 이제 차단하진 않아요. 근데 무지성으로 그냥 1, 2% 올랐다고 지금 뭐 오른 것도 아니고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구독 좀 취소하세요. 그냥 차단을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유튜브에 뭐 보고 있는 사람들 전체 IP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은 없어가지고 어찌됐든 결이 안 맞는 분들은 그냥 구독 취소하시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유튜버 가셔가지고 그 얘기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저만의 생각인데 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2017년과 21년이 다른 이유, CX장이 죽어야지만 덱스 데블장이 오는 이유, 이미 비트코인 생태계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지분 뺏기를 위한 그런 마켓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룬처럼 룬뿐만이 아니고 비트코인 NFT 같은 것들 많이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만을 가지고 또 하나의 비트코인 마켓 버블장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이었으면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들을 올렸다면 그게 아니고 이건 옛날 너무나도 뒤처진 트렌드입니다. 이건 2021년, 2년에서 끝났어요.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들을 사는 것들 말고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제 버블을 만들어내는 거죠.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 NFT나 비트코인 뭐 이제 민코인이나 이런 것들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이 두 개만. 솔라나는 좀 뒤처질 거고 솔라나는 아마도 고양이 정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면 바이낸스 정도 상장해가지고 MEW가 대장 역할 해가지고 고양이 민코인의 시대를 첫 번째로 알리는 그 정도 역할만 해도 충분히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CX장은 죽었어요. 반등들 온다고 해도 이미 다 빼고서 그냥 관망하는 게 최선의 답이었을 겁니다. 쇼까지는 제가 공매도 하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선물까지는 대응이 안 되니까 이게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뒷짐 지시고 관망만 하셨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 오셨죠. 다 빠졌잖아요. 다 리셋 됐잖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얼마나 더, 그러니까 50%가 되니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50%가 되나 70%가 되나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냥 휴지 조각이 되도록 그냥 정보만 하고 물량들 모아가는 건데 누구 좋으라고 이것도 올려주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CX장은 끝났다. 그리고 완전히 끝나면 덱스장이 올 것이다. 그 두 가지.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